안녕하세요. K아트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남복입니다. 오늘은 우리 K아트 성형외과가 어떤 점이 다르고 왜 우리 K아트가 특별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아트 성형외과의 이마수술은 최소 절개선으로 내시경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수술들이 내시경으로 시행이 불가했습니다. 긴 절개선을 두피 내에 가하거나 아니면 헤어라인을 따라서 긴 절개선을 가하고 열어야만 됐기 때문에 아주 긴 흉터를 남기게 되겠죠. 따라서 눈썹뼈 축소술이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여기 일러스트에서 보다시피 헤어라인에서 약 3cm 정도 후방에 1cm 3개, 남성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옆머리도 좀 길기 때문에 그 외에 0.6cm 절개선 2개를 추가로 넣어서 수술을 시행합니다. 아직도 미국이나 일본, 태국, 다른 나라에서는 관상절개라고 해서 귀에서 귀에 이르는 아주 긴 절개선을 가하거나 또는 헤어라인을 따라서 긴 절개선을 가하고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상절개는 긴 흉도 문제가 되지만 머리도 많이 깎아야 되고 회복도 많이 더디고 대부분의 수술의 경우에 있어서 전신 마취, 입원을 필요로 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수술에 대한 부담도 많이 큰 단점이 있습니다. 또 내시경을 시행하는 병원에 있어서도 대체로 다른 병원에서는 절개선이 4cm에서 5cm 정도로 상당히 긴 절개를 가하고 시행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엔도타인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흉도 많이 크고 엔도타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K아트 성형외과에서는 눈썹뼈뿐만 아니라 눈썹뼈의 내절골술, 그리고 아이홀뼈 절삭술, 볼륨 수술, 추미근 절제, 이마 거상술까지 이 작은 절개선 3곳 또는 5곳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개선 또는 그에 따른 흉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이마 수술을 하는 병원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눈썹뼈 두께가 얇아도 내절골을 통해서 많은 축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스컬의 엑스레이를 보면 눈썹뼈는 굉장히 많이 돌출되었지만 눈썹뼈가 매우 얇고 전두동이 크게 발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얀색 부분이 뼈이고 검은색 부분은 비어있는 공간인 전두동입니다. 전두동의 뼈 벽이 두꺼우면 그 두께 내에서 절삭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줄일 수가 있는데 뼈가 얇게 되면 절삭을 해서 줄일 수 있는 양이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벽이 아주 많이 얇으면 절삭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K아트 성형외과에서는 뼈가 얇고 돌출이 큰 경우에도 내시경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그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그 방법이 눈썹뼈를 더 얇게 깎아서 이를 안으로 밀어 넣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뼈가 안으로 밀어 들어가기 때문에 절삭 외에도 충분히 눈썹뼈를 축소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절골 수술은 매우 고난도의 수술이기 때문에 아마도 흉내 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도의 내절골 수술이 눈썹뼈의 돌출을 축소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또 우리 K아트 성형외과의 내절골술에서는 고정핀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K아트만의 유니크한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를 흉내내는 유사 병원들이 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수술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분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절삭을 했는데 거의 효과가 없다,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한결같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눈썹뼈 절삭은 절삭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내절골을 해야만 제대로 된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전두동 벽이 얇을 때 내절골을 하지 않고는 전두동 벽 두께 내에서 절삭만 해서는 거의 깎을 수 있는 양이 제한되기 때문에 변화를 별로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내절골에 대해서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사진이 수술 전의 엑스레이 모습이고 오른쪽의 사진이 수술 후의 엑스레이 모습입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면 전두동이 아주 크게 돌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의 경우에는 뼈 벽에 두께가 어느 정도는 있어서 절삭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서 또 전두동의 크기를 보더라도 이마로부터 이어지는 곡선보다 앞으로 돌출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뼈 두께를 넘어서 줄이는 경우에는 돌출된 부위에 결손부가 생긴다는 것이죠. 즉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따라서 전두동이 앞으로 돌출된 부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뼈를 어느 정도는 남겨서 뒤로 밀어 넣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전두동을 이루고 있는 뼈 벽이 두개골 이마의 곡선으로부터 반듯하게 굴곡 없이 연결돼서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왼쪽 사진에서 전두동이 앞으로 돌출됐던 부분이 내절골을 통해서 뒤로 밀려 들어가서 잘 유합이 일어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환자의 전후 사진을 보면 전두동이 아주 크게 앞으로 돌출이 돼 있습니다. 오른쪽이 수술 이후의 사진입니다. 전두동 돌출이 다 없어지고 동그랗게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K아트만의 유니크한 내시경 내절골 수술이 되겠습니다. K아트의 특별함 세 번째입니다. 우리 K아트에서는 둥근 이마를 만들기 위해서, 즉 볼륨을 얻기 위해서 이마에 지방이식이나 필러나 보형물이나 어떠한 외부 주입 물질을 넣지 않고도 볼륨을 만들어서 둥근 이마를 만들어 드립니다. 타 병원에서는 지방이식을 하거나 필러를 넣거나 보형물을 많이 넣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지방이식은 흡수되고 나면 울퉁불퉁한 요철을 만들게 되고 그 요철을 해결하려고 반복해서 더 지방을 주입하게 되면 더욱 큰 요철이 생기게 됩니다. 필러를 맞은 부위가 좀 부어 보이기도 하고 아래로 잘 흐르기 때문에 그 형태가 틀어지기도 하죠. 그 다음에 보형물들은 실리콘 또는 본시멘트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보형물로 인해서 뼈가 침식이 되고 보형물에 의한 뼈 침식은 겉에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 병원에는 재수술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지방이식으로 인해서 심한 요철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경우가 해결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이러한 외부 물질 주입 없이 볼륨을 살려드립니다. 눈썹 부에서 살을 옮겨서 이마의 고랑으로 재배치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본래 돌출되었던 눈썹 부위는 좀 낮아지고 낮았던 눈썹 위에 고랑 부위는 올라오게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K아트 성형외과가 특별한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볼륨 수술에 대해서 증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이 수술 전의 사진입니다. 오른쪽이 수술 이후의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이마 중간이 좀 꺼져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약간의 눈썹뼈가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눈썹뼈가 축소된 것 외에 이마 중앙부가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둥근 이마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마 중간이 볼륨이 생겨서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조직 재배치를 통해서 얻는 볼륨 효과입니다. K아트만의 특별함, 그 네 번째는 아이홀뼈입니다. 아이홀뼈는 붉은색 위치가 바로 아이홀뼈의 정확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아이홀뼈가 발달하게 되면 눈 두덩이가 수북해지고 앞으로 튀어나오고, 따라서 눈이 옹색하고 답답해 보이게 됩니다. 또 눈이 더 깊어 보이게 되겠습니다. 또 나이 들어 보이고 남성적인 이미지로 보이게 됩니다. K아트에서는 바로 이러한 아이홀뼈를 절삭해서 깎아 낮추는 아이홀뼈 절삭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홀뼈 절삭술의 효과에 대해서 증례를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면 아이홀뼈 부위가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상도 강하게 보이고 눈이 좀 답답해 보입니다. 오른쪽에 아이홀뼈를 깎고 나서의 사진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또 강해 보였던 것이 상당히 부드럽게 보이게 되고, 또 깊었던 눈이 옅어 보이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K아트만의 특별함, 다섯 번째는 충분한 추미근의 절제입니다. 추미근이라고 하는 것은 미간부의 세로의 찌푸린 주름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근육입니다. 이것이 수축하게 되면 눈썹의 안쪽이 내려오고 모이게 됨에 따라서 이마 가운데 세로주름이 만들어지고, 또 눈썹이 기울어지면서 매우 강한 인상, 환한 듯한 그러한 인상을 보이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점차 그 주름이 깊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부자연스러운 그런 표정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주기도 자꾸 짧아지기 때문에 영구히 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바로 이러한 추미근을 외과적으로 잘라서 찌푸림이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찌푸리는 것을 많이 약화시켜주는 것, 즉 추미근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재수술을 오는 그러한 경우들을 대부분 보면 1년 정도 지났더니 찌푸림이 다시 재발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추미근이 충분하게 절제되지 못했기 때문에 재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추미근을 충분한 양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재발 방지에 중요하고요. 또 영구적인 효과를 얻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추미근의 거의 대부분 80% 이상의 추미근을 절제내기 때문에 충분하게 찌푸림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잔존하는 찌푸림의 재발, 그것도 대부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또 K아트 성형외과만의 특별함입니다. 증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이 추미근을 절제하기 전의 사진인데, 찌푸리는 모습을 보면 아주 심하게 찌푸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수술 이후의 사진인데, 추미근을 절제한 지 6개월 정도가 경과한, 즉 자리를 충분히 잡은 시점의 사진입니다. 찌푸리는 표정을 지었는데 바깥쪽만 아주 조금 찌푸림이 발생하고, 전체적으로는 찌푸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양의 추미근을 절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찌푸림이 다시 재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K아트만의 특별함이 되겠습니다. K아트만의 특별함, 여섯 번째, 종합적인 이마 문제의 개선입니다. 이마에서 시행하는 것은 거상뿐만 아니라 볼륨 수술, 눈썹뼈를 축소하는 그러한 문제, 또 아이홀뼈 돌출이 된 것을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미간의 주름, 콧등의 주름, 이마의 주름, 또 눈썹의 위치, 높은 헤어라인을 낮추는 것, 이러한 종합적인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좋겠지요. 바로 우리 K아트에서는 이마의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구상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증례를 통해서
그러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은 헤어라인도 높고 이마 중앙에 고랑이 지고 눈썹뼈, 아이올뼈가 돌출되고 미간에 찌푸림도 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것을 각기 나누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오른쪽 사진에서처럼 볼륨 수술, 눈썹뼈 절삭술, 아이홀뼈 절삭술, 추미근 절제, 거기에 높은 헤어라인은 이마 축소까지 한꺼번에 시행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의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우리 K아트 성형외과의 또 다른 특별함이 되겠습니다.